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올봄에 오스트리아로 여행 갔을 때 엘리자벳 황후의 사진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 엘리자벳을 통해 이미 엘리자벳 일생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그녀의 발자취들을 찾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스트리아를 여행하기 전에 엘리자벳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과 함께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클림트와 함께 엘리자벳 황후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 인사입니다.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 아멜리아 유제니, 일명 CC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바이에른 공국의 루도비카 공주와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공작 사이에서 차녀이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CC는 형제들과 말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숲을 탐험하는 등 매우 말갈량이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닮아 토끼나 양 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좋아했는데 종종 아버지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시, 문학과 더불어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 함께 토론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중 어머니 루도비카 공주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언니 소피 대공비로부터 온 것이었죠. 소피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어머니로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CC는 어머니와 언니 헬레나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헬레나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던 소피와 달리 황제 요제프는 언니 헬레나가 아닌 엘리자벳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스트리아 차기 황후로 선택되고 1854년 4월 24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활달한 그녀의 성격은 보수적인 합스부르크 황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인 소피 대공비는 엘리자벳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CC는 기상시간에서부터 남편과의 잠자리까지 모든 것에 대해 소피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승마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이자 남편인 요제프는 그녀의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째 딸 소피가 태어났죠. 그러나 딸마저도 소피 대공비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소피 본인의 이름을 따 소피라 짓게 됩니다. 1년 뒤 둘째 딸 기젤라가 태어났지만 둘째 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외교 문제로 인해 남편인 요제프와 함께 헝가리로 갈 때 남편을 설득하여 두 딸도 데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두 딸을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첫째 딸 소피가 이때 사망하고 맙니다. 매우 충격을 받은 CC는 둘째 딸마저도 외면하게 됩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CC는 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체조와 승마를 하고 매우 소량의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가끔 같이 먹을 때에는 과일 몇 조각을 먹거나 심지어 과일즙만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일 3시간 넘게 머리를 다듬고 어린 송아지 고기를 얼굴에 올려 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결혼 4년 만에 아들 루돌프가 탄생합니다. 역시 아들도 대공비 소피가 양육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CC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기침과 불면증을 달고 살았고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궁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증상이 괜찮아졌다가 가족을 보기 위해 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고통을 호소한 걸 보면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넷째 마리를 낳고서는 거의 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 후반에는 CC에게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믿고 따르던 아버지의 사망, 뒤이어 언니 헬레나와 어머니까지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1889년에는 아들 루돌프마저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CC는 검은 드레스만 입었습니다. 넷째 마리를 낳은 직후부터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꺼려하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미모에 대한 기이한 집착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70cm가 넘는 큰 키였음에도 몸무게 50kg과 19인치 허리 사이즈를 유지했습니다. 1898년 수행원을 모두 물리고 소수의 시녀들만 대동한 스위스 제네바의 여행에서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의 칼에 찔리게 됩니다. 자신이 찔린지도 몰랐던 CC는 100m 정도 걸어가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 항우 엘리자벳은 사망하게 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녀 자신의 인생만은 비극적이었던 엘리자벳은 오늘날까지도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엘리자벳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다면 CC 티켓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녀의 흔적들이 강하게 남아있는 호프부르크의 CC 박물관에서부터 샘부른 궁전까지 별도의 티켓 구매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특히 샘부른 궁전에서는 그랜드 투어 오디오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담이지만 뮤지컬 엘리자벳을 관람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뮤지컬은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그녀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잘 만든 작품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입었던 드레스와 장신구들도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춤, 노래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풍성하니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항우 엘리자벳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